1923년 10월 어느 밤 캘리포니아 윌슨 산 꼭대기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에 눈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촬영한 사진 건판 한 장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우주의 모습을 산산조각 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우주에는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것이 당시 모든 사람의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상식이 처음부터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주가 고요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팽창을 시간 역순으로 되감으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우주관을 영원히 뒤바꾼 그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의 확신을 품어왔습니다. 별들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고 달과 행성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돌며 우주는 거대한 시계처럼 영원히 같은 박자로 돌아간다는 믿음이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천상의 세계를 완벽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여겼고 중세 유럽에서는 이 관념이 신의 완전한 창조물이라는 신학적 확신과 결합했습니다. 이 믿음은 과학혁명 시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세운 뒤에도 우주 자체가 변한다는 생각은 누구도 진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이 바뀔 뿐 무대 자체는 영원히 그대로라고 여겼던 거죠. 20세기 초 이 견고한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을 때 그의 방정식은 놀라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시공간이 물질에 의해 휘어지고 우주 전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우주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1917년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항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팽창하려는 우주에 브레이크를 걸듯 우주를 정적인 상태로 묶어두기 위한 수학적 장치였죠. 천재조차 시대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훗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자신의 생애 최대 실수라고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는 인간의 편견에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멈춰 세우려 애쓰는 동안 이미 관측의 세계에서는 균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12년 애리조나 주 로엘 천문대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는 나선 성운들의 빛을 분석하다가 기묘한 현상을 포착합니다. 성운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붉은색 쪽으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리의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 낮아지는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길어지며 붉은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 편의입니다. 슬라이퍼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나선 성운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성운들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떠도는 가스 구름인지 아니면 은하 밖에 독립된 천체인지를 둘러싸고 천문학계는 뜨겁게 논쟁 중이었죠.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인물이 바로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허블은 윌슨 천문대에 합류합니다. 그곳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거울 지름 100인치, 약 2.5m에 달하는 후커 망원경이었죠. 이 거대한 눈은 이전의 어떤 망원경보다도 훨씬 멀고 희미한 천체의 빛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허블은 밤마다 이 망원경 앞에 앉아 뿌연 성운들을 사진 건판에 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셔터를 열어두고 장시간 노출하며 우주의 비밀을 한 조각씩 모아갔죠. 1923년 10월 5일 밤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을 촬영한 건판에서 깜박이는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신성,
즉 갑자기 밝아지는 폭발 현상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전 건판들과 비교하자 이 별은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건판 위에 적어둔 N이라는 표시를 줄로 긋고 그 위에 별이라고 적었습니다. 변광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광성이 아니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었죠. 세페이드 변광성은 천문학에서 우주에 자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별들은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데 그 주기가 길수록 본래 밝기가 더 강합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별의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비교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이는 가로등의 밝기로 거리를 가늠하는 원리와 같죠. 허블은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를 측정하고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가 약 90만 광년이었던 겁니다. 당시 추정된 우리 은하의 크기가 약 10만 광년이었으니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의 바깥에,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뿌연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완전히 독립된 은하였던 겁니다. 1925년 1월 허블이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천문학계는 경악했습니다. 우주가 우리 은하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밤하늘의 안개 같은 얼룩들이 각각 수십억 개의 별을 품은 거대한 섬우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마치 자기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창문을 열어보니 끝없이 펼쳐진 도시들이 보인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블의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죠. 슬라이퍼가 축적해온 적색편의 데이터와 자신이 측정한 은하들의 거리를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1929년 허블은 이 관계를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오늘날 허블-르메트르 법칙이라 불리는 이 발견은 우주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측 결과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사실 벨기에의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이미 1927년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적 결론에 도달한 바 있었습니다. 허블의 관측은 르메트르의 이론에 관측적 증거를 제공한 셈이었죠. 그렇다면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방향의 은하들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하들이 공간 속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하를 담고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풍선을 떠올리는 겁니다. 풍선 표면에 점을 여러 개 찍고 바람을 불어 풍선을 부풀려 보세요. 어떤 점에서 보든 다른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점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죠. 하지만 어떤 점도 풍선의 중심이 아닙니다. 팽창하는 것은 풍선의 표면, 즉 공간 자체이니까요. 우리의 우주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들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하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븐 속방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반죽 안에 박힌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깨달음은 곧 엄청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는 우주를 역재생하면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공간은 점점 수축하며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빅뱅 이론이 탄생합니다. 르메트르는 이것을 원시 원자의 폭발이라고 불렀고 훗날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름이 정식 명칭이 되어버렸죠.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 약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아이디어는 허블의 관측 없이는 결코 증명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허블의 1929년 관측만으로 빅뱅 이론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1965년 벨 연구소의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빅뱅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죠. 빅뱅 직후 우주를 가득 채웠던 뜨거운 빛이 138억 년 동안 식으며 마이크로파가 된 것입니다. 이 희미한 잔열은 우주 어디를 향해 관측해도 균일하게 감지되며 우주에 뜨거운 시작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8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먼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최대 실수라며 버렸던 우주상수가 이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의 방정식은 처음부터 우주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었던 셈이죠. 다만 그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약 68%가 이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허블의 발견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딴 허블 우주망원경과 후속기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우주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웹 망원경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최초의 은하들을 포착하며 우주의 유년기를 직접 촬영하고 있죠. 허블이 사진 건판으로 시작한 여정이 적외선 우주망원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낸시 그레이스로만 우주망원경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블보다 100배 넓은 시야각으로 우주를 훑으며 암흑 에너지의 정체와 우주 팽창의 역사를 더 정밀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블이 던진 질문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왜 팽창하는가? 그 팽창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돌이켜보면 허블의 위대함은 단순히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수천 년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의 의문을 품었고 관측이라는 도구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방정식이 말하는 진실을 외면했을 때 허블은 망원경이 보여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과학의 역사는 결국 이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에 의문을 던지고 증거 앞에서 겸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별빛 하나하나는 138억 년 전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어낸 사람이 바로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별들 사이의 공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주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팽창의 한가운데에 서서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팽창하는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